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또 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실패했죠. 결국 법안 처리 또 인사청문회 등 예산안 처리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난 상황인데 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해야 하게 됐는데 막판 줄다리기까지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 그리고 이른바 3대 국정조사죠.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 이 처리에 대해서도 이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개각에 따른 6개 부처장관을 비롯해서 또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자,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난 2일이었는데 네. 몸이 지났고 또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예산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죠. 예. 여론에 대한 좀 압박감 때문인지 여야가 협상 서둘러서 했고 또 그래서 오는 20일에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 감액을 둘러싼 이견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한도 지켜질지 미지수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만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도간 처리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말 그대로 예산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뇌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게 쌍특검이라 불리는 법들인데 민주당이 12월 내에 이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압박하고 또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이 쌍특검 법안이 지난 4월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네. 또 지난 10월이죠. 심사기간 180일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가 됐는데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또 자동 상정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연히 이런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패스트트랙이니까요. 본회의 부의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통과된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분 이게 지금 관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방송 3법도 거부권 행사해서 거의 폐기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이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 네. 행사한 적이 벌써 세 번째죠. 지난 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5월에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서 네. 말씀하셨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까지인데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에 다시 올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는데 민주당 주도로 이 쌍특검법이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안 된다는 여론이 70%에 달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네. 지난 7일에서 8일 실시한 조사 결과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인터뷰 그리고 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응답률 10.9%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어떤 공격적인 입장에 대해서 임시국회 파행으로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법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의석수를 앞서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을 해서 강성 지지층 결집하는 것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서 법안 처리를 아예 저지하는 그런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개각 대상이었던 6개 부처 장관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첨예한 갈등이 좀 빚을 것이라고 관측이 되네요. 네, 여기도 중요한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또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홍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 뭐 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런 인물이라서 또 제2의 이동관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고요. 예. 또 강도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음주운전 또 폭행 전과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서 이 방통위가 식물 상태에 들어선 만큼 빨리 이 위원장을 임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도 이제 끝나면 2023년 마무리가 되는데 교수들이 2023년 올해 사자성어를 견리망이 이렇게 꼽았네요. 이 어떤 뜻인가요? 네, 뭐 볼견, 이로울리, 잊을망, 의로울 이.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 신문이 매해 연말이 되면 이 올해 사자성어를 꼽아서 발표하는데요. 올해 사자성어로 가장 많은 이 30%를 넘기는 교수들이 이 견리망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후보로 추천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편의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풍자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인데요. 어제 조사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네요. 네, 유 사무총장이 지난 9일에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이 앞서서 5차례나 소환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조사를 받은 건데 무려 15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튿날이었던 어제 새벽 1시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A4 용지 36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서 조사를 했고 또 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 이런 취지로 본인의 혐의를 일괄해서 부인한 것을 알려졌고요. 상당수 질문에도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은 전현희 전 위원장 사퇴를 노린 표적 수사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혐의였던 거죠? 지난해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벌였었거든요. 근무 태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상황이었는데 이 감사가 결국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다. 전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의 사무처가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하고 공개했다. 이런 혐의도 있고요. 네. 또 공수처는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서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의혹, 또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혐의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출석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지난 10월 중순부터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나 조사를 받으려면 소환을 통보했는데 네. 국회 일정이나 혐의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유 사무총장이 계속 조사를 미뤄왔는데요. 이렇게 소환 조사가 5차례나 불발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까지 고려를 했지만 양측의 협의 끝에 결국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이 일었고 그에 네. 대해서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다. 음흠.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시간 끌기란 지적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향후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제출한 의견서나 진술서 또 피의자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에 예.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이고요. 또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는 상관없이 이 유 사무총장과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변함없이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몸싸움 논란인데요. 자,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네.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가 21년 후배 야구 선수 김 임해동과 몸싸움을 벌인 뒤에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6일에 김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또 주변 인물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대상자에는 이 몸싸움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프로야구 선수나 김 씨가 KBO 리그 활동할 때 네. 소속팀 동료들이 포함이 됐고요. 아직 임 씨는 조사가 안 됐는데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고소를 했고 임씨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됐으니까 임 씨가 지금 이제 피고소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혐의로 김하성 선수가 후배 임 씨를 고소를 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2021년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에 임 씨가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혐의는 이제 그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인데요. 공갈, 네. 임 씨가 이미 4억 원 상당의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라는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걸 공갈이라 그러는데 공갈했거나 공갈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런 이유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자, 임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 선수 입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임 씨의 주장은 김 씨와는 전혀 달라서 아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임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완전히 상반됐는데. 영 다르네요. 네, 임 씨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면 2015년 넥센 히어로즈에서 투수로 입단을 했지만 운동을 그만두고 김하성이 소속됐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미국에서 김 선수가 이제 활동할 때 로드 매니저로 함께 생활을 해온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임 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또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한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또 다른 아시아 사람 오타니 쇼헤이. 야, 이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상 최고액 7억 달러를 받고 LA로 가기로 했다면서요. LA 다저스. 네, 그 FA 시장에 나온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네.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인 그 10년간 7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9,240억 원의 계약을 9천억이죠. 맺고 9천억. 와. LA 다저스를 향했는데요. 네. 이 계약액 2019년 에인절스의 외야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12년 동안 4억 2,650만 달러 를 계약했었는데 이게 네. 그 기록이었거든요. 이걸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당시에는 또 4억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7억 달러로 훌쩍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 이 기록이 깨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 첫 무대가 서울 고척돔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 열리는 첫 MLB 공식 경기로 내년 정규리그 개막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 LA 개막전을 우리 고척돔에서 합니다. 네, MLB 사무국이 이제 야구의 세계화를 내걸고요.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정규리그를 진행하는 월드 투어를 진행해 왔는데 서울이 9번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하성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어서요. 네. 야구 팬들의 기대가 뜨거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은 좀 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